일본에는 자칭 타칭 수많은 한국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 뭐가 그리 많길래 이렇게나 많나 싶을 정도로 그 수가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한국보다 일본의 한국 전문가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활약 또한 대단했습니다. 일본 서점에는 한국 관련 서적들만 따로 진열하는 코너가 있을 정도로 수많은 책들이 출간되고 있습니다. 이 책들은 인기도 엄청난데요. 일본 베스트셀러에는 한국 관련 서적이 몇 권씩 들어가 있습니다. 책 말고도 일본 방송, 유튜브, 인터넷 커뮤니티 등 일본에서 활동 중인 한국 전문가들이 전하는 한국 소식은 한국보다 더 많습니다. 실제로 OCH 같은 곳에 가면 한국인들도 잘 모르는 마이너한 기사까지 칼같이 업데이트되고 있죠. 한국에 참 관심이 많은 것 같죠? 문제는 이런 관심이 한류와는 전혀 다른 어둠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에 행복해지는 재미주의입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본에서 활동 중인 한국 전문가 중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떠들어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방송 등에 나와 떠들어대는 이야기들을 철석같이 믿고 일본인들이 한국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물론 한국에도 반일 감정이 있지만 일본의 반항과 혐오는 정도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수준입니다. 악질적인 한국 전문가들은 이런 감정에 계속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체 저들은 한국에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서 저렇게까지 할까 의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유명한 한국 전문가의 정말 충격적인 정체가 밝혀지며 한국인들을 소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에서 대표적인 한국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일본 유코쿠 대학의 이상철 교수 이상철. 한국 이름에서 느껴지는 친근함과 달리 그는 반하는 소재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일본 지상파 방송에 출연해 한국을 무분별하게 비난하고 있는데요. 일본 방송에서 그가 책을 하나 언급했었습니다. 반일 종족주의 프롤로그에 거짓말의 나라라고 적혀있는 것을 보고 한치의 고민도 없이 한국을 말하는 거군요 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책은 정확한 통계 수치까지 있는 팩트라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방송 내내 저 사람 진짜 한국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한국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거기다가 한국 비난하기로 유명한 DHC 회장의 방송에는 단골 게스트로 출연해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국을 오가며 느꼈던 경험을 토대로 한국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상철 교수의 말은 진실이었을까요? 이상철 이름만 봤을 땐 그는 당연히 제일 한국인이겠지 라고 생각되지만 사실 그는 한국과 관련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름만 이상철일 뿐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에서 공부하고 중국 기자로 활동, 국적도 중국, 살아온 곳도 중국. 그는 이름만 이상철인 중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인의 이름이 이상철인지 궁금하시죠? 그의 부모님이 조선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상철 교수의 부모님은 일제강점기 때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에서 이상철 교수를 낳았습니다. 중국 국적으로 태어난 그는 평생 중국인으로 살아오게 되었죠. 성인이 된 후 일본어를 공부해 중국을 떠나 일본으로 귀화했습니다. 즉 중국계 일본인인 것이죠. 이상철 교수는 단 한 번도 한국에 살아본 적도 한국 국적을 가져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 잠시 와본 적이 있을 뿐 한국과는 정말 관련이 없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자신만만하게 한국을 비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건 마치 미국에 잠깐 다녀왔다고 해서 내가 미국 전문가다 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습니다. 한국을 제대로 겪어보지도 못한 그가 일본에서 대표적인 한국 전문가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름의 힘이 컸습니다. 그는 일본으로 귀화할 때 다케야마 소테츠라는 일본 이름으로 바꾸었지만 활동을 할 때만은 리소테츠 또는 리상철이라는 한국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입장에서는 한국 이름을 가졌으니 한국인 교수인가 보다. 한국인인 그가 말하는 것이니 정말 한국은 그런가 보다 하고 쉽게 믿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에 그냥 자국 교수나 자국 전문가가 나와서 이야기를 해도 나보다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이니 그가 말하는 게 다 맞겠지 라고 쉽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한국 전문가가 한국인이라고 하니 더 신뢰감이 갔었겠죠. 과거 이상철 교수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계 조국을 가슴에 품고 산다고 하셨는데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면 볼수록 우리 한국은 그의 마음속에 단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인이 한국인인 척하며 일본에서 반항 감정을 키우고 있다.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한국인이었던 척, 한국에서 살았던 척하는 가짜 한국인들이 혐한을 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들 중에는 진짜 한국인이었지만 일본으로 넘어가 혐한 전문가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그 뿌리가 한국이었다 해도 더 이상 한국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이렇게 혐한을 하는 가짜 한국인들이 계속 생겨나는 이유,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혐한 비즈니스. 매년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있는 혐한 도서, 시청률이 높은 혐한 방송, 혐한이 돈벌이가 되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죠. 이게 아무리 일본에서 한류가 거세다고 해도 일본 사회에서 반항과 혐한을 뿌리 뽑을 수 없는 원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걸 이용해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더 크게 치닫게 만들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극악무도하게 한국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들을 잡고 보니 일본인이 아니라 중국인들이었습니다. 중국이 혐한 비즈니스를 이용해 한국과 일본의 사이를 고의적으로 이간질하는 행보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이간질을 조장하는 중국인들, 중국 댓글 부대라 불리고 있는데요. 일본 온라인에서 떠도는 한국욕 대부분이 그들로 인해서 시작되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일본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가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에 달리는 댓글을 보다 보면 뭔가 이상한 한국말을 쓴다던가 뜬금없이 나도 한국인이지만 이런 건 별로 라는 식으로 디스하는 네티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에 관련된 이상한 댓글만 남기는 자칭 한국 네티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따라 들어가 보면 재미있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모두 중국인이었다는 것이죠.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편파 판정 논란이 불거졌을 때 SNS에 갑자기 이런 사과글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중국에 죄송합니다. 역시나 이런 글들을 작성한 것도 중국인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중국인이라는 걸 아냐? 라고 물으신다면 그들이 작성한 다른 글에서 한국은 비난하고 조롱하는데 중국은 찬양하는 글들이 잔뜩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번역기를 돌린 것 마냥 어색한 한국말들이 지배했습니다. 이런 댓글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뉴스, 각종 커뮤니티, 카페까지 그들은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제가 예를 든 것은 정말 세 발의 피일 뿐인데요. 2015년 미국 언론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에 의해 고용된 인터넷 여론 조작단인 우마오당의 규모가 2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인데요.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무작정 믿지 말고 한 번 더 체크하고 한 번 더 생각하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재미주였습니다. 안녕.